처음 듣는 기분이 들지 않니? 자, 아무튼 허생전 관련된 이야기를 할 텐데 얘들아, 이 눈치를 까셨을까 싶긴 하지만은 지금 우리가 운영전부터 시작해가지고 금옷이나 하고 그리고 구운몽하고 사시남전기 하면서 그 고전 소설의 내용을 그냥 내용 숙지만 하는 거는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를 파악을 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운영전은 조금 논외예요. 운영전은 어쨌거나 작자미상이기 때문에 논외인데, 제가 금옷이나 설명할 때도 김시습 작가가 누군지 설명을 하면서 그 금옷이나에 반영된 당시 어떤 그런 역사적 배경, 뭐 개우정난, 단종이랑 이제 뭡니까? 그 세조 이야기,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왕선한 박지훈 그 이야기도 이제 덧붙여서 말씀을 드렸고, 구운몽 김만중 이야기 할 때도 김만중 이제 숙종이랑 잔이빈 이야기에 덧붙여가지고 무슨 뭐 숙종의 한국 정치네 뭐네 쫙 말씀을 드렸단 말이야. 맞니 얘들아? 맞니? 그러니까 고전 소설 읽을 때는 필연적으로, 물론 다 그런 게 아니지만은 어쨌거나 그 당시에 어떤 그 작품상에 반영된 시대적, 역사적 어떤 그런 맥락 같은 것들을 무조건 파악을 해주셔야 된다고. 똑같습니다. 오늘 할 이 허생전이랑 양반정도 작가 박지원을 이제 떼놓고서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박지원. 알겠어요? 박지원이라고 이름을 쓰시고 별표까지 한번 박아줄까요? 선배, 박지원이 내가 누구라 그랬어? 그 워크돌 나오는 걔죠? 그 프로미스 나인. 양반전을 쓴 무슨 시대 때 사람이라 그랬죠? 조선 시대, 그쵸? 야, 고조선은 아닐 거 아니야. 고려도 아닐 거 아니야. 기말 때 하지 않았냐? 1학기 때? 그냥 말할게요. 자, 포인트 이거예요. 영종조 시대 때예요. 영종조 시대 때라는 것도 제가 괜히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영종조 시대 때 실학자입니다. 요 두 포인트 다 매우 굉장히 중요하다. 영종조 시대라는 거는, 자, 이성 펜을 들고, 제가 연극 배우가 아니야, 내가. 이제 아무리 내가 개그를 많이 친다고 하더라도 내가 연극 배우가 아니다. 자, 영종조 시대 때라는 거는 포인트가 뭐냐면 조선 후기라는 게 포인트다, 얘들아. 조선 후기. 자, 그러면 조선이라는 시대가 필연적으로 조선 전기랑 조선 후기로 구분이 된다라는 걸 요 표현이 지금 담보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그 전기와 후기를 구분짓는 기준은 제가 언제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요것도 원데이 투데이 말씀드린 게 아니야.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구분짓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임진왜란 전 시기를 전기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이유를 후기라고 말씀드렸다고. 잘 들어 얘들아. 100%는 아닌데 대략적으로 이래. 대략적으로 뭔 소리냐면 조선 전기 때는 어쨌거나 요 직전 시기다 보니까 먹고 살기가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으니까 뭔가 뭐 문화 예술, 뭐 사회, 뭐 전반에 걸쳐가지고 그냥 어느 정도 어찌저찌 그냥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물론 문제는 있었겠죠. 그쵸? 알겠어요? 그러니까 대체로 작품의 내용들이 그게 뭐 시조가 됐건 소설이 됐건 긍정적인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가령 금오신화가 지금 조선 전기 때 개우정난 이야기인데, 아니 이거는 그러면 부정적인 내용 아니에요라고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그런 건 예외고 대략적으로는 긍정적인 내용들을 많이 다루고 있다고. 대략적이라고 했어. 가령 이런 것들이야. 이걸 지금 외울 필요가 없어요. 명심하세요. 항상 우리 이거 뒤쪽에 책 읽고 수업하는 거 할 때는 앞에 문제 푸는 것처럼 막 디테일하게 뭔가를 막 외우시거나 하려고 하지 마시고, 물론 외우시면 좋지만은 이 편하게 감상하시는 겁니다. 감상하시고 뭔가 이 사유 생각을 좀 넓히신다고 생각을 하세요. 자, 다시 그러다 보니까 주로 어떤 그 문학 작품의 주제 의식이 어떤 느낌인 거냐면 이런 식이야. 연군지정이라는 건 뭐냐면 군을 사랑하는 정을 표현한다는 뜻이고, 여기서 말하는 군이라는 게 임금이라고. 임금, 즉 임금님에 대한 어떤 그런 사랑 같은 것들을 표현하는 게 한 테마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 좋으니까 이 먹고 살기 좋은 게 다 누구 때문이야? 우리 임금님 덕분이야. 임금님 짱짱맨이야 하는 그런 느낌인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이거 작품 감상할 때 하지 않았지만 정철 시조 읽었을 때 제가 말씀드렸죠. 정철이 선조 때, 선조 엄밀하게 말하면 이제 요 직전이긴 한데 뭐 어쨌거나
뭐 정철도 뭐 예시가 될 수 있겠고요. 뭐 그거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읽었던 거를 이제 예시로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짝 임금님 때문에 지금의 어떤 평화가 있고 지금의 어떤 풍요가 있고 지금의 어떤 번영이라는 게 있다는 그런 느낌이라고만 파악하시면 돼. 알겠어? 됐어? 그리고 뭐 이런 거 무위자연 그리고 안빈낙도 요런 말이 있구나만 기억하세요. 그리고 요런 건 제가 지금 뜻은 말씀드릴 거지만 지금은 외우실 필요가 없어.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시면 외워야 하지만 무위자연이라는 거는 뭐냐면 위라는 건 뭔가를 한다라는 건데 막 무슨 뭐 행동을 하거나 뭐 공부를 하거나 뭐 아니면 뭔가 한다라는 건데 뭔가 하는 거 없이 자연에서 그냥 유유자적 그냥 논다는 소리예요. 사실 우리 예전에 구운몽이랑 금오신 했을 때 도교적 사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조선이 유교국가라고 하더라도 먹고 살만 하니까 그냥 자연에서 욕심 안 부리고 그냥 이 청빈하게 그러니까 사치 같은 거 안 부리고 그냥 뭐 맘 편하게 살겠다. 그렇게 살자. 그런 게 좋다. 그런 내용이라고요. 안빈낙도도 뭐냐면 빈곤한 가운데 안정을 느끼고 즐기면서 돌을 닦는다는 내용으로 역시나 당시의 사대부들, 선비들이 사치 같은 거 안 부리고 매점매석 안 하고 무슨 뭐 막 있잖아요. 막 이제 돈 막 함부로 쓰지 않고 그냥 뭐 임금님의 어떤 뭐 은혜 뭐 이제 덕 아래서 그냥 욕심 안 부리고 그냥 마음 편하게 살겠다. 뭐 그런 내용이라고요. 알겠어요? 자, 근데 이 전쟁이 나고 이 전쟁 직후에도 여러분들 아마 잘 아시겠지만은 정묘호란이네. 예. 요 병자호란이네. 뭐 거의 지금 한 200~300년간 진짜 나라가 쑥대밭이 됩니다. 일본한테 털리죠. 여진족한테 털리죠. 뭐 같은 여진족이긴 하지만 이제 병자호란 청나라한테 털려가지고요. 일단 나라가 쑥대밭이 돼.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먹고 살 게 없어. 그러니까 밥 먹을 게 없다고. 지금처럼 편의점 가면 음식이 있거나 이마트 가면 음식이 있는 게 아니라 이마트나 편의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아예 없고 이제 둘째로는 이제 여러분들 아마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조선이라는 국가는 이따 우리 허생전이나 양반전 이야기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인데 반상제도라 그래가지고 신분제 사회입니다. 반상이라는 거는 뭔 소리냐면 하프의 의미가 아니라 반이라는 거는 양반할 때 양자고요. 상이라는 건 뭐냐면 상놈할 때 상자예요. 그러니까 계급이 둘 중 하나야. 양반 아니면 싹 다 쌍놈이야. 그 양반의 어떤 그 기득권, 양반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권력 그런 거가 굉장히 공고한 사회라고요. 알겠어? 그걸 덧붙여서 요게 더 디테일하게 보면 어떻게 세분화되냐면 사농공상이라 그래가지고요. 요 말 다 아셔야 돼. 사농공상. 요 순서에 따라가지고 그 서열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분상의 서열이. 사는 선비고요. 농은 농민이고요. 공은 기술자예요. 공장, 공업, 뭐 아니면 공학할 때 공자예요. 상은 이제 상인. 그러니까 이제 물건 파는 사람 상인이야. 알겠어? 그러니까 선비가 제일 고귀하고 그 아래가 농민이고 그렇지 않았겠니 얘들아? 농업국가고 경제구조의 90% 이상이 이제 농업이다 보니까 당연히 어쨌거나 이 농민의 어떤 그런 권위가 물론 먹고 살기 힘들지만 셌겠죠. 누구에 비해서? 기술자에 비해서. 공업, 그러니까 이제 가령 뭐 그런 것들 대장장이나 아니면 이제 어떤 기구 같은 거 만드는 사람들 지금이야 이제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 어쨌거나 농민이 그 기술자보다 좀 더 위였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건 파는 상인인 건데 정확히 지금은 정반대죠. 지금 입장에서 상인이 누구야? 지금 입장에서 상인 물건 사고 파는 사람. 얘네가 삼전 하이닉스야. 반도체 막 사고 팔아가지고 지금 뭐 나라 이제 경제랑 나라를 지금 먹어 살리는 게 이 상인들이잖아요. 대기업들, 기업들. 알겠어? 그 다음에 기술자들, 공대 나온 이제 엔지니어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삼전이나 하이닉스에서 이제 메모리 반도체를 만든다고 할 때 그거를 사고 파는 거를 이제 관리하는 거는 삼전이나 하이닉스의 어떤 그런 경영진들이라고 친다면 그 메모리 반도체를 직접 개발하고 만드는 거는 여기 나와 있는 그러니까 기술자들인 거죠. 그쵸? 그 다음이
농민. 그리고 그 다음이 선비인데 지금으로 치면 선비가 이제 학자들입니다. 학자들. 뭐 교수님들, 뭐 혹은 이제 뭔가 학문을 전공하는 사람들, 가장 돈 못 벌고 가장 고생하는 부류가 학자들이라고. 알겠어? 그래서 원래는 요 전까지 임진왜란 직전까지는 반상의 구분이 명확했고요. 다시 반상, 그러니까 양반과 쌍놈의 구분이 명확했고요. 양반의 권력이 되게 공고했고요. 산업공상의 어떤 그런 구분 역시 뚜렷하고 명확했다고. 언제까지? 조선 전기까지. 알겠어요? 그리고 불만이 없었어.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선비가 하는 거 없이 쳐놀고 이제 가령 선비는 이제 얘들아 여러분들 아실런지 모르겠지만은 세금도 안 내고요. 군대도 안 갑니다. 노역의 동원도 안 돼요. 허구한 날 집에 자빠져 있지는 않죠. 그러니까 집에서 그냥 여러분들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은 편하게 책만 읽는 거야. 논어, 공자 이런 거. 알겠어요? 그런 게 선비야. 그리고 먹고 살 걱정도 없어. 어차피 이제 다 부자들이니까. 알겠니? 이해했어요? 반면에 농공상 얘네들은 쌍놈이기 때문에 세금도 내고요. 군대도 가고요. 국가에서 뭔가 할 일, 노역 같은 게 있으면 가령 경복궁 재건 그런 사업 같은 거, 혹이 청계천 아니면 이제 뭔가 수리하는 사업 같은 게 있으면 다 끌려가가지고 일해야 된다고요. 알겠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조선 전기까지는 불만이 없었어. 그냥 의뢰 이제 나는 양반이니까 이렇게 사는 거고 난 의뢰 쌍놈이니까 그냥 그렇게 사는갑다라고 했다고요. 여러 이유가 있었겠죠. 그렇게 이제 지배층들이 어쨌거나 이 어떤 책임이 없는 대신에 이 아래 쌍놈들을 이제 생명이나 안전 아니면 경제적으로 뭔가 케어해줘야 될 의무 같은 것들을 다 했을 테니까. 그러니까 외적이 침입하면은 국가에서 지배층들이 이제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그 외적들을 막아준다라든가, 흉년이 든다라고 하면은 이제 먹을 것 같은 것들이 이제 푼다라든가, 등등등. 가령 옛날에는 이제 가뭄도 나라님 탓이라고 이제 했었단 말이에요. 알겠어? 그러니까 책임을 다하지 않았어도 의무를 다했었기 때문에 임진왜란 직전까지는 불만이 없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알고 있으신 것처럼 임진왜란 때 지배층들이 책임을 다하지 못하죠? 선조 바로 도망가죠? 그쵸? 바로 도망가고 정묘호란 때도요. 인조가 바로 도망가요. 강화도로요. 바로 도망가요. 내려오자마자. 그러니까 여진족이 쳐들어 내려오자마자 바로 토껴. 그리고 병자호란 때도 또 강화도로 토끼려고 했는데 조금 늦게 출발해가지고 강화도로 못 가고 남은 산속으로 가는 거란 말이야. 알겠니? 그러니까 요 직전까지는 책임은 안 해도 의무는 다 했었는데 요때 가면은 의무도 다 안 해. 지켜줘야 되는데 왕이랑 지배층들이 지들 살겠다고 먼저 백성 버리고 토낀다고. 그러면 야 사람인 이상 지켜준다 해놓고 통수 치면요 빡칠 수밖에 없겠지. 그치? 그러면서 반상의 구분 그리고 산업공상의 그 뚜렷하고 명확한 구분 그리고 구별상에 뭐가 가는 거야? 균열이라는 게 발생하는 거라고. 신분제의 균열, 동요가 그런 것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다. 아시겠어? 그거에 덧붙여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국토가 쑥대밭이 돼가지고 일단 먹고 사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 그쵸?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시기였었고, 영종도 시대는 대충 이쯤인데, 어쨌거나 요쯤 되면은 좀 복구가 돼. 복구가 된 거에 덧붙여가지고 이때, 우리 이제 그 모내기 농법, 그러니까 이제 벼 심는 농법 같은 것들이 굉장히 이제 발달돼서 이 대량으로 어떤, 자, 여기. 요때를 이제 영종도 시대 때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모내기 농법 같은 것들이 이제 개발되고 발달되면서 기술이 향상되면서 예전에는 이제 당장 그 벼농사나 이제 쌀농사를 지어가지고 그거를 그냥 자급자족하는 걸로 그러니까 자급자족하기에도 바빴었는데, 요때 되면은 그 기법 같은 것들이 향상됐으니까 자급자족도 되고 뭐까지 발생하냐면 요때 돼가지고요. 잉여 생산물이 발생합니다. 잉여 생산물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먹고 사는 거는 오케이가 됐고 그 다음에 남는다고. 물건이 남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성아, 물건이 남았어요. 버려요? 어떻게 해요?
쌀 남았어. 어떻게 해야 돼? 모을 수도 있고요. 모으는 것도 너무 다 모았어. 어떻게 해야 돼요? 갖다 팔아야죠. 그쵸? 갖다 팔아가지고 요 잉여 생산물이 발생함으로써 무역 같은 것들이 더 활성화되고 무역이 활성화됨으로써 어느 계층이 성장하는 거야. 이 중에 산업공상 중에 어느 계층이 이제 그 지위가 향상되는 거야. 담배야. 내 말 안 들었지? 근데 그래요. 그럼 무역이 활성화됨으로써 어느 계층이 지위가 향상되겠어요? 물건 사업하는 거. 선비? 농민인데 얘 농사 지어야 돼, 이 양반아. 공은 뭐라 그랬어? 야! 죽는다 진짜? 적었어? 죽는다 진짜. 공은 기술자라 그랬잖아요. 상은 뭐야, 상? 상놈. 상놈 그쵸? 너 진짜 죽는다. 너 오늘 1시가 아니라 3시에 보낸다. 상인이라 그랬잖아, 이 양반아. 맞아? 약간 무역이 활성화되면 선비랑 농민이랑 기술자랑 상인 중에서 어느 계층의 지위가 향상되냐고. 상인이겠지. 그치? 그러니까 니네 읽어오신 그 양반전에서 상인이 어쨌건 돈 많이 벌어가지고 좀 가오가 살았는데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봤자 이 신분이 처나면은 가오가 더 살지 못하니까 이제 사는 거 아니야. 양반 문서를. 알겠어? 이해했어? 뭔 느낌인지? 됐니? 자, 그래서 요런 맥락이 요 허생전이나 양반전에 반영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됐어요? 오케이. 그러면 저 디테일하게 볼게요. 자, 허생부터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시작은 여러분들 기억나시겠지만은 이제 이 선비, 허생이 선비인데 양반이에요. 양반이고요. 자, 양반이고요. 시작하자마자 누가 얘한테 막 뭐라고 해요? 담배야. 아내가 막 뭐라고 하죠. 그쵸? 아내가 왜 뭐라 그래요? 왜? 왜 아내가 뭐라 그래? 질책. 왜 질책하냐고? 계속 글만 읽으니까 뭐 안 하고 돈을 안 벌어오고 다시 공부만 하는 거야. 공부만. 뭐를 안 하고 돈을 안 벌어오고. 아까 내가 서두에 뭐라 말씀드렸냐면은 박지원은 실학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학이라는 거는 뭔 소리냐면 실용적인 학문이라는 뜻이야. 실용적인 학문. 그럼 실용적인 학문은 뭐 하는 학문이냐면 현실을 변화시키는데 관심이 있는 학문이라고. 지금으로 치면은 1대1 대응이 꼭 안 될 수도 있긴 하지만 과학이나 공학 같은 겁니다. 얘들아 잘 생각해 보시면 뭡니까? 이 현실을 변화시키는데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학문은 과학이나 기술이야. 이거 누가 만든 거야 이거? 캐리어라는 그 과학자가 만든 거야. 이 맥매라는 거를 발견해내가지고 개발해내가지고. 알겠어? 이거 없었으면 우리 다 죽었어요. 이거 없었으면. 알겠어? 이 사람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과학기술이라고 보시면 된다. 실학이라는 것. 알겠어요? 요거는 그러면 뭐에 대응되는 개념이냐면 써라. 성리학이라는 개념에 대응되는 학문이고요. 성리학이라는 거는 뭐냐면 현실 변화 같은 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고요. 관념 속의 학문이에요. 관념이란 말도 아셔야 돼. 이 대가리 속으로만 그냥 굉장히 추상적으로 눈에 보이는 변화에 관심이 없는 학문이라고. 그러니까 당시 조선의 지배층들이 다 성리학자들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외우실 필요 없어요. 성리학이라는 거는 뭔 뜻이냐면 리의 어떤 성질을 다루는 학문이라는 건데 이건 편하게 들어. 리라는 건 뭐냐면 리. 그러니까 성리학이라는 건 리라 그래가지고 리기론이라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어떤 이 현실 세계가 다 리와 기의 어떤 그런 연관관계 속에 있다라고 여기는 학문이야. 그러니까 리라는 어떤 그런 정신적인 토대가 있고 기는 그 리가 현실 세계에 발현된 거라고 보는 거라고. 뭐 헛소리인가 싶지? 그러니까 관념 속의 학문이라는 겁니다. 알겠어? 지금으로 치면 철학 같은 거죠. 알겠어? 이해했어? 야,
철학자들이 통치하는 나라가 잘 먹고 잘 살겠냐? 과학기술자들이 통치하는 나라가 잘 먹고 잘 살겠냐? 당연히 후자지 않겠어요? 그쵸? 알겠어? 뭐 하나만 제가 덧붙여가지고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이제 어떤 이 국제 정세를 비춰봤을 때 중국 같은 경우가 굉장히 급격하게 이제 과학기술에 힘을 주고 있단 말이야. 그 AI 경쟁 때문에. 알겠니? 우리나라 뭐하니? 우리나라 지금 그거에 비해 세 발의 피입니다. 알겠어?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과학기술이 어쨌거나 이 어떤 현실 변화를 주도하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이해했어?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말했잖아요. 먹고 사는 게 개판됐고 신분제의 균열이 생겼어요. 유교 이념의 가장 토대야 이게. 국가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고 지금. 언제? 요때. 지배층들이 국가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데 그 현실 문제를 변화시키는 거에는 일절 관심이 없고 이 머릿속으로만 쳐놀고 앉아있는 겁니다. 알겠어? 그거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봤었던 부류들이 이 실학자들이라고요. 박지원, 뭐 홍대용, 박재가 뭐 이런 사람들. 알겠니? 그러니까 너네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빨리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위태로운 상황이니까 빨리 이 어떤 현실의 기근, 현실의 어떤 신분제의 동요, 현실의 어떤 그런 무슨 뭐 가뭄, 뭐 아니면 경제난 이런 것들을 해결해야지. 허구한 날 무슨 뭐 북벌이네 청나라한테 이제 오랑캐한테 당했으니까 오랑캐한테 복수해야 되네 뭐 요딴 쓸데없는 거. 청나라가 아무리 오랑캐라고 하더라도 우리보다 과학기술이 뛰어나고 군사력이 뛰어나면은 상식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 시연아? 상식적으로 아무리 걔네를 오랑캐라고 해도 걔네가 우리보다 잘 먹고 잘 살고 과학기술도 뛰어나고 군사력도 강해요. 뭐 해야 돼요 걔네한테? 걔네를 본받아서 뭔가 우리한테 도움될 걸로 삼아야 되는 게 상식적인 어떤 그런 그 생각이겠죠? 그쵸? 근데 지배층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소리예요. 알겠어요? 이해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어떤 그 맥락에 대한 비판적인 의식이 담겨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허생, 요 초반에 욕 처먹는 게 이 어떤 지금 나가가지고 실질적으로 돈을 벌어와야 되는데 아무짝이나 쓸모없는 공부만 하고 있다라는 요 실학과 성리학의 어떤 그런 대리관계를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소리인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해했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허생이 그래 내가 돈 벌어 올게 라고 하고 나갑니다. 나가서 변씨한테 돈을 빌리죠. 변씨한테 빌린 돈으로 뭐 해가지고 얘가 큰 돈을 벌죠? 써라. 매점매석이라고 쓸게요. 매점매석 이라고 쓰고 요거 쉽게 말씀드리면 사재기야. 그리고 독점이에요. 독점하는 거예요. 물건을. 얘들아 필연적으로 특정 재화를 다시 무조건이야. 필연적으로 특정 재화, 특정 물건을 누구 한 명이 독점하면은 그거는 그 경쟁을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양상을 여러분들도 알고 있으신 게 쿠팡 같은 사례인 거예요. 걔네가 뭘 지금 독점하고 있는 거냐면 새벽 배송을 독점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알겠니? 그러니까 걔네 때문에 너무 편리하다 보니까 걔네를 이제 함부로 규제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똑같습니다. 우리 통신 서비스 독점은 아니죠. SK랑 이제 LG랑 KT가 이제 과점하고 있는 건데 독점과 과점의 차이는 한 명이 먹고 있냐 소수가 먹고 있냐. 걔네가 과점하고 있다 보니까 걔네 말고 대안이 없단 말이야. 걔네를 조져버리면 통신 서비스 전 국민이 다 이용하고 있는 거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함부로 할 수가 없고 기업이 이때 어떤 그런 식의 이 어떤 지위를 갖고 있다 보니까 기업이 이상한 짓거리를 하거나 부도덕한 어떤 행동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 처벌할 수 없으면 부도덕한 일을 하더라도 처벌하지가 않아. 그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가 안 되고 정의로운 사회가 이제 계속 이제 정의롭지 않은 게 심화되게 되면은 망할 수밖에 없겠지. 그치? 그러니까 사재기라 독점을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소리인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실제로 특정 기업이 어떤 재화를 독점하려고 하거나 사재기 하려고 하거나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어떤 그런 행동을 보인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싱겁게 안 끝내요. 바로 그냥 즉각적으로 그 기업을 이제 공중분해 시켜버린다. 해체시켜버려요. 알겠어? 이해했니? 그래서 아내가 하도 뭐라고 하니까 돈 벌어올게 라고 하고 나가가지고 돈 빌렸다가 독점해서 무슨 뭐 과일이나
말총 이런 거 독점해가지고 큰 돈을 벌죠. 요거는 내가 뭐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예전에 말씀을 드렸냐면은 그만큼 특정 개인이 특정 재발을 독점하기 쉬운 당시 경제 구조에, 당시 조선 사회의 경제 구조의 취약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박지원이 깐 거지. 이 정도로 당시 우리 경제 구조가 취약했다. 누구 한 명이 독점하게 돼가지고 거기에 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매달리게 되는 그런 구조였었다라는 걸 이런 식으로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라고요. 자, 그래서 큰 돈을 벌고 빈섬에 가서 이상사회를 건설을 시도한다. 집으로 돌아온 허생은 변씨와 또 친분을 맺고요. 조선의 취약한 경제구조 말씀드렸고 임재등용의 불합리성을 비판한다. 이거 뒤에 가서 이야기할게요. 그래서 이 위기 단계에서 자, 허생이 누구한테 걔죠? 이완이죠? 이완 체크하시고 실존 인물이에요. 실존 인물. 효종 때 이제 있었던 실제 그 장수입니다. 예. 에게 세 가지 대책. 뭐에 대한 대책이었어? 북벌론에 대한 대책이었지? 북벌론. 예. 북벌론에 대한 대책인 거고, 북벌이라는 건 북쪽을 잠깐만 다시 쓸게. 자, 북쪽을 정벌한다는 소리인데 여기서 말하는 북쪽이라는 거는 청나라야. 청나라. 다시 얘들아 이것도 아셔야 돼. 자, 우리나라고 일본이고 중국입니다. 중국이고요. 여기 조선이고 일본이에요. 임진왜란 때 명나라가 도와주죠. 이렇게 와가지고요. 맞아? 그때 그 당시에 요 지역 명칭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요쪽 말고 지금의 베이징이나 상해나 광저우 뭐 요쪽 말고 요 위쪽을 뭐라 부르냐면 만주라고 한다고. 만주. 요거는 여기서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들 현대시나 현대소설 읽을 때에도 연관되는 내용입니다. 만주 지역이라고 해요. 만주 지역. 이 만주에서 주로 활동하는 종족은 무슨 족이라 그러냐면 여진족이라 그래요. 여진족.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오랑캐 느낌이 딱 얘네야. 알겠어? 그에 반해서 이 전통적인 중국은 원래 여기고 얘네는 민족이 한족이에요. 한족. 그러니까 살짝 머릿속에 있는 오랑캐 느낌이 아니라 상당히 뭔가 좀 좋은 중국인?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세요. 알겠어요? 좋다라는 게 얌전한 중국인이라고 할게요. 알겠니? 이해했어요? 오케이? 그래서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신라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내내 얘네한테 사대를 했지 얘네는 인정을 하지 않아. 얘네는 천한 오랑캐놈들이라 그래가지고 얘네랑은 이제 같이 안 논다고. 근데 이제 명나라가 이제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 도와주느라고 얘네가 크는 걸 신경을 못 써. 알겠어? 못 쓰는 동안 얘네는 이제 국력을 키우고요. 얘네 국력을 다 쓰죠. 그 다음에 임진왜란 끝난 다음에 둘이 싸워가지고 얘네가 이긴다. 알겠어? 얘네가 이긴 다음에 우리나라한테 와가지고 야 이제 너네 앞으로 우리가 명나라보다 세니까 명나라 섬기지 말고 앞으로 우리한테 이제 형이라고 불러. 우리한테 이제 아빠라고 불러라고 이제 하니까 이제 우리 위대하신 이제 임금인조께서 꺼져. 오랑캐들이 안 놀아라고 해가지고 바로 이제 여진족이 치고 내려온 게 정묘호란인 거라고요. 진짜 개털립니다 진짜. 근데 이제 말 타고 막 내려와가지고 말 타고 달리면서 막 활 쏘고 하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 거야 우리나라 애들. 그래서 싹 다 탈탈 털려요. 탈탈 털려가지고 이제 잘못했습니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요때 이제 그 형과 아우의 관계를 맺고요. 근데 이제 정신 나가가지고 또 곧장 통수를 또 바로 친다고. 앞에서는 이제 형이랑 아우 관계를 맺어놓고서 돌아간 다음에 아유 제가 저 오랑캐 놈들한테 당하다니 두고 봐라라고 한 걸 또 들켜가지고 그 다음에 내려온 게 이제 병자호란이란 말이야. 알겠어? 병자호란 때도 탈탈 털려가지고 이때는 이제 형과 아우의 관계가 아니라 이제 임금과 신하의 관계를 맺어서 이제 그때부터 쭉 요쪽이 아니라 이제 청나라한테 이제 얘네가 청나라로 바꿔요. 국호를 청나라한테 사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알겠어? 그런데도 정신을 못 차려서 북벌을 계속 하려고 한단 말이야. 당시 지배층들이. 알겠니?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야
오랑 캐고 나발이고 걔네가 우리보다 힘이 세면 걔네한테 잘 보여서 우리한테 콩고물 떨어지게 하거나 아니면 과학기술을 배우거나 하는 게 상식적이야. 세잖아. 그쵸? 근데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 비판하고 있는 거고 그게 요 지금 이완과 허생의 그 마지막에 그 대화 장면에서 나오는 겁니다. 아무리 허생이 이완한테 요거를 말해도요. 그러니까 독벌을 할 거면 준비라는 걸 해야 될 거 아니야. 계획이라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말해줘도요. 한다 그래 안 한다 그래.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건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하잖아요. 당시에 뭔가 어떤 실천이 없는 이 지배층들의 무능 같은 것들을 이런 대목으로 비판하고 있는 거라고. 알겠어, 서연아? 이해했을 때 뭔 느낌인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완에게 세 가지 계책을 제안하나 이완이 이를 거절한다. 그래서 허생이 명분만 중시하는 명분이라는 것은 어떤 이유예요. 이유. 형식적인 이유라고 할게요. 혹은 허례허식. 쓸데없는 형식, 쓸데없는 예절, 쓸데없는 규범만 중시하는 집권층의 행태에 격분하여 이완을 크게 꾸짖는다. 그리고 허생이 마지막에 종적을 감춘다라고 되어 있어서 마지막에 종적을 감추는 대목은 이제 무슨 의미냐면은 아무리 해결책을 말해줘봤자 듣지 않으니까 해결책을 말해준 허생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해결책이 현실에서 어떤 효과를 내지 못한다라는 걸, 해결책의 한계, 그 해결책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어떤 현실의 어떤 한계를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조금 제가 빠르게 말씀드렸는데 정리해 볼게요, 하나씩. 자, 그래서 얘는 빨리 합시다, 얘들아. 허생이죠? 허생. 자, 그래서 이용우생의 실학서상이라는 게 요게 이제 어떤 이 실리를 추구하는 박지원의 사상이 이런 식으로 이제 반영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허생이 나왔고요. 얘는 변시죠. 변시고 허생의 인물됨을 꿰뚫어보는 인물로 허생과 이완의 매개자 역할을 한다.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이완이 무능한 지배계층을 대변한다. 얘가 이제 당시의 성리학, 전통적 지배계층이란 표현이 좀 더 적합할 것 같아요. 전통적 지배계층을 대표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오케이,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허생의 행위에 따른 작가의 현실인식 보시게 되면은, 자, 집에서 글만 읽고 경제적으로 무능력한 게 당시 사대부의 어떤 허위적인 삶, 실리 추구를 하지 않고 형식에만 얽매이는 사대부의 이제 허위적인 삶을 비판하는 거고, 사대부라는 표현도 얘들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양반이란 뜻인데, 어쨌거나 양반이란 뜻인데, 사자는 선비 사자고, 비자는 큰 대자, 대자는 큰 대자야. 그리고 부는 뭐냐면 아비 부자야. 이게 뭔 뜻이야? 큰아빠? 선비 큰아빠가 아니라 사대부라는 건 어떤 느낌이냐면 고위관직이라고 생각하세요. 살짝 고위관직. 그러니까 조정에서 막 좌의정, 영의정, 판서쯤 하는 어떤 그런 수준의 양반을 사대부라고 부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체크하시고 아셔야 돼. 이거 많이 나오잖아, 사대부. 예. 그래서 초반에는 허생으로서 당시의 지배층을 까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변씨한테 돈을 빌려서 뭐로 돈을 번다? 매점 매석, 사재기 로 돈을 번다. 그래서 요게 뭡니까? 요게 이제 취약한 경제 구조를 지적을 하는 거고요. 양반의 허례허식을 비판한다. 그리고 허례허식이라는 거는 갑자기 왜 나왔냐면, 여러분들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지만 과일을 이제 허생이 그 사재기를 하니까 그 제사랑 잔치를 못 벌이잖아요, 얘들아. 그쵸? 잘 생각해봐. 근데 잔치랑 제사를 벌이는 거의 본질적인 목적은 잔치는 축하를 하기 위함인 거고,
제사는 이제 그 고인을 추모하고 고인을 뭔가 기억하는 게 더 본질적인 이유인데 과일이 없다라고 그거를 하지 못한다라는 건 이 주객이 전도된 거 아닌가? 그쵸? 본질만 따지면 과일이 있건 말건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또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제 그 미친 거야? 왜 그러죠? 정신 차리세요. 오씨, 깜짝 놀랐네. 정신 차리세요. 예. 너 때문에 흐름 끊겼잖아. 자, 다시, 예. 됐어, 넘어갈게요. 자, 어쨌거나 과일, 자, 과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사 그 자체, 제사의 목적, 그리고 이제 어떤 잔치의 목적 그 자체가 중요한 건데 과일이 없다고 해가지고 그걸 하지 못한다라는 게 이 주객이 전도가 됐다. 그러니까 어떤 형식적인 것만 추구하는 양반들의 모습을 그 사재기 대목에서도 어쨌거나 비판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은 된다는 소리인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자, 그 다음이 도둑이 된 양민들, 그러니까 그 양민들이 도둑들이 원래 처음부터 도둑인 게 아니라 먹고 사는 게 힘드니까 도둑이 된 거란 말이야. 그거를 이제 당시 조정이 해결을 못해. 해결을 못하죠. 그 못하는 거 허생이 빈섬으로 데꿔가지고 해결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시 조정의 지배층들이 해결하지 못한 걸 자기가 해결했다라고 해가지고 그 당시의 지배층들을 까는 거지. 알겠어? 이해했어? 그리고 여긴 이용후생의 정책이 없는 걸 비판한다. 그러니까 뭐냐면 걔네가 도둑이 된 거는 걔네가 이제 평범한 양민들이 도둑이 된 거는 먹고 사는 게 어쨌거나 힘들어가지고 도둑이 어쩔 수 없이 된 건데 그거를 당시 지배계층들이 어떤 현실 변화, 실리적인 어떤 이 정책 같은 것들로 먹고 살게 해줬어야 됐던 건데 걔네가 그렇게 하지 못해가지고 도둑이 된 거니까 어쨌거나 당시 어떤 조정의 이 어떤 그 정책 부재를 이런 식으로 까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완대장한테 요 북벌론의 허구성에 대해서 북벌론이라는 게 사실상 크게 의미가 없다. 해봤자 이제 뭔가 우리가 얻는 게 없다. 도움이 안 된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까고 있는 거니까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허생전까지만 하고 쉬자. 양반전은 좀 걸릴 것 같네요. 자, 그래서 허생전을 통해 본 시대적 배경 정리할게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신분제 질서가 동요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실합사상 말씀드렸고요. 얘도 말씀드렸어요. 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거야. 그리고 박지원은 다 필요 없습니다. 실학이에요. 실학. 현실 변화에 어쨌거나 관심이 있는 거라고. 그래서 자, 북벌론을 비판하며 진정한 북벌은 자, 뚜렷한 주체의식으로 청나라의 선진문물과 제도를 도입하여 이루어져야 할 역사라는 내용이다. 그래서 네, 양반전을 쉬었다 할게요. 얘들아 8분만 쉽시다. 시간이 없다.